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질문 하나가 조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권력의 걸림돌이었던 김종서를 철퇴로 내려치고 조카의 왕자를 빼서 세조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단종을 강원도 영월의 고립된 땅으로 내쫓아버리죠. 역사는 늘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지만 이 영화는 기록의 빈칸을 파고듭니다. 박지훈, 유해진, 전미도 배우와 함께하는 왕가 사는 남자. 사라진 쪽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박지훈이 연기한 단종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죽었지만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에는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다는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술할까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 입장에서 단종의 죽음은 자신의 정통성을 깎아먹는 예민한 치부였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는 것조차 싫어했던 세조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죠. 하지만 기록이 막힌 자리에 잔인한 증언들이 채워집니다. 단종은 세조가 보낸 사약을 거부하며 끝까지 왕의 존엄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때 공을 세우고 싶어서 눈깔이 뒤집힌 공생이라는 하급관리가 나섭니다. 그는 사약을 거부하는 단종의 목에 활시위를 걸어 뒤에서 강제로 잡아당겼습니다. 17살의 소년 왕은 그렇게 시해당했고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왕의 시신을 차가운 동강 물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세조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라고요. 조선의 왕이 물고기밥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세조가 두려워 그 누구도 강물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이때 모두가 고개를 돌린 강물로 뛰어든 단 한 사람, 영월의 행정 책임자였던 호장 어몽도였습니다. 유해진이 연기한 이 인물의 선택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리로 기억됩니다. 어몽도는 아들 셋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건져 몰래 암장합니다. 곧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조에게 잡히면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 어몽도는 추격을 피하기 위해 세 아들을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본인은 충남 공주의 계룡산 일대에 숨었고 아들들은 성씨와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습니다. 고향 영월 땅은 죽을 때까지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숙종과 영조시대, 단종이 복권되자 조정은 대대적인 어몽도 후손 찾기에 나섭니다. 전국 관아 앞에 공고문이 붙었죠. 어몽도의 후손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내리고 후손에겐 관직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240년 동안 가짜 이름으로 살았던 후손들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집안 대대로 전해온 비밀 족보와 마을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후손들은 본래의 엄씨성을 되찾고 조정의 관직을 받으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얻은 말이다. 단종의 곁을 지킨 건 어몽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를 가장 가까이 돌봤던 전미도의 캐릭터 역시 실제 역사 속 이름 없는 충신들을 대변합니다. 단종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군과 시종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적이 노비가 되어 치욕을 견딜 것인가 아니면 왕의 뒤를 따를 것인가. 그들에게 왕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전미도가 맡은 역할에 모티브가 된 상궁들을 포함한 여러 명의 시종은 영월의 절벽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훗날 영조가 민충사라는 사당을 세워줄 정도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이들의 충심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저 두렵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그녀의 삶은 단종의 죽음보다 더 길고 잔혹했습니다. 단종과 헤어질 때 겨우 18살이었던 정순왕후는 평민으로 강등되어 서울 낙산 아래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세조가 집과 음식을 보냈지만 왕을 죽인 자가 주는 것은 받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대신 옷감을 물들이는 염색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영월이 보이는 산봉우리에 올라 단종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단종을 먼저 보내고 무려 64년을 더 살며 82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그리움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죽어서야 남편 곁에 묻힐 수 있었던 그녀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애달픈 기록입니다. 단종은 어떤 왕이었나? 어떤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었을까? 장항준 감독은 영화 제작에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역사를 다시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독에게 용기를 준 건 영화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덕분에 감독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말이 애통함과 좌절로 끝날지라도 그 안에서 관객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몰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말을 전해 들은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부터 어몽도의 헌신, 그리고 이름 없는 상궁들의 절개까지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관람하신 다음에 그 여운을 더 깊게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강원도 영화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종의 넋이 잠들어 있는 장릉과 주인을 따라 목숨을 던진 상궁들의 혼이 담긴 사당, 민충사를 차례로 걸어보신다면 영화 속 인물들의 선택이 단순한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진심으로 다가올 겁니다.